당신의 머릿속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SBS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프로젝트 아이디어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대상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있고요.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경우 최대 4.5%의 지분을 부여받게 되는 스페셜한 우승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오늘 그 최종 1인이 선발되게 됩니다. 지난 1, 2라운드를 거쳐서요. 최종 2자리에 오르게 된 탑 6 도전자분들. 코리안 게임, 내귀의 캔디, 사소한 통화팀, 폐업도 창업만큼, 코스싹, 넥스트 레벨 메디슨, 닥터나이트 팀, 최태훈님의 멘티는 코리아 게임, 장병규님의 멘트는 내귀의 캔디, 이유경님의 멘트는 사소한 통화, 권명숙님의 멘트는 폐업도 창업만큼, 정경선님의 멘트는 코스싹, 김현정님의 멘트는 넥스트 레벨 메디슨, 닥터나이트 연합팀이었습니다. 오늘 도전에 앞서서 아이디어 캐쳐이자 또 멘토분들과 멘토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약간 긴장함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걱정이 좀 많았었습니다. 밤새면서 자료 다시 만들고 저희랑 얘기하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멘토로서 이렇게 이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런 어떤 굉장히 확신을 갖는 시간이 아니었나. 멘티분들이 네. 굉장히 그 열정이 정말 그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처럼 뜨거웠어요. 아, 그런 식으로 또 비유를 해주신다. 예. 네. 잘못되면은 오히려 제가 속상할 것 같아갖고 좀 걱정도 되네요. 자, 이 견제가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나보기 전에 반가운 얼굴이 오셨어요. 우리 지난 여름에 기업 부문 예선에서 함께해 주셨던 이한주 대표님이 오늘 스페셜 캐쳐로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약간 좀 떨리긴 해요. 이게 결승전이다 보니까. 떨리세요? 캐쳐인데도 떨리는데요. 본인이 담당한 팀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여긴 다 이해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좀 많은 시선이 몰리지 않을까. 약간 캐스팅 보트 같으세요, 지금. 캐스팅 보트죠, 어떻게 보면. 저분의 점수를 잘 받아야 돼.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뭐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세요. 아, 이렇게 뒷거래가 시작되는 건가요? 한번 사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마음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살짝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있다, 없다! 네. 있으면 파란 버튼, 없으면 그냥 안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있으면. 자, 첫 번째 질문. 현재 견제되는 팀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안 눌렀어요. 장병규님 안 누르고요. 권명숙님 안 눌렀어요. 아무도 견제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견제한다고 견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뭐 최선을 다했으면은 뭐 결과에 대해서 후회 없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 말씀 너무 멋있는데 마음속으로 이 팀은 좀 셀 것 같다. 근데 정말 지난 2주간 멘토링 세션이 저 너무 짧았던 기억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팀 이런 생각을 별로 못한 것 같아요. 아, 뭘 했는지도 모르고 난 내 것만 네, 열심히 했다는 왜냐하면 거죠? 어쨌든 그 팀이 잘 되는 게 저한테 중요한 거니까. 아니, 최태훈님은 누가 견제가 되세요? 누구라고 할 것 없죠. 다 지금 보면은 다 좋은 팀들과 질문은 가장 견제되는 견제는 다 되죠. 근데 가장 신경 쓰이는 그 위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이 가릴 모든 수가 팀들이 없을 다 정도지만 그래도 우열은 있거든요. 마음속에. 앞줄이요, 뒷줄이요? 일단 앞줄 뒷줄. 뒷줄에 두 팀이 뭉친 데가 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매치를 해서 뭐 지분을 얹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얘기 들으시니까 현정님은 어떤 팀이 가장 신경이 쓰이세요? 저희는 이제 멘토링 하면서 사실 이제 의료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었던 그렇죠. 저희 이 사소한 통화가 그러니까 비슷한 영역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경합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약간 고민을 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왜냐면 최태현님이 약간 기대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최태현 팀의 아이디어에는 관심이 아예 없는 거죠. 저희는 옆에 계시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내 아이디어로 출전하면 1등할 자신이 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이한주 씨. 너무 소리가 커요. 확실하게. 아, 확실하게? 아이디어 많은데 정말 요즘에 저를 잘못 이루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니, 지금 네. 그건 오픈할 수 없죠, 지금. 아, 여기 제가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즌 2에서. 시즌 2에. 다음 시즌 2 본인이 아이디어를 갖고 나오겠다. 시즌 2는 여기가 아니라 제가 저기 나가. 우와. 약속하셨어요. 아,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아, 뭐 여기 또 멘토분들이 또 잘 해주시겠죠. 가능하건데 1등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쪽으로 들어봐요. 아, 5분 스피칭 한번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할까요? 우와. 저는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 분야가 클라우드거든요. 아, 잠깐만. 잠깐 5분 피칭 한번 해봐요. 여기서 정말 나가라고요? 단위로, 예. 아, 오케이. 아니, 한번 눌러보세요. 진짜 진짜 잘 안 보여가지고 진짜 여기서. 진지하게. 정말로? 이한주 씨가 정말 도전자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와. 예. 멋지다. 너무 멋있지 않아? 너무 멋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 네. 아 이거 정말 즉흥적으로 한 표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그 누구도 요청한 적 없는데 자, 이한주님의 대박. 즉석 피칭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한주입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그 수요가 부족한 게 바로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입니다. 요즘에 왜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도 못 만들고 특히 전 세계 공급망이 망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공급망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 게 바로 시장이 요구하는 탤런트를 만들어주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전공은 전공대로 가고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들을 위해서 교육을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을 하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패스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잡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플랫폼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한국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발전도 같이 도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잠시만요. 자, 우리 이한주님의 지금 2분 딱 걸렸다고 하거든요. 예, 이한주님의 아이디어가 신박했다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이제 더 듣고 싶으면 듣는 거고요. 오! 안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누른 사람들이 아 이거 무엇보다도 인텔에 계신 분이 안 누르셨어요. 인텔 안 눌렀고요. 정경수 씨. 왜 안 누르셨어요? 한주님 죄송합니다. 왜 이유를 한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딴 게 아니라 이런 유사한 모델을 지금 사실 미국의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형태의 약간 그 직업 연계형 교육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모델로 했을 때 훨씬 더 그 효율성이 잘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좀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결국에는 보조금을 형태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게 진짜 더 큰 임팩트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쁘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데 그냥 영리 단체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저 재미로 한 건데 이렇게 신랄하게. 와 한주님 자세가 기술 너무 멋지죠? 공손해지셨어요. 아니, 정경선님은 우리 프로 한 것 중에 제일 신랄했어요. 그냥 기술을 확 꺼져버리네. 주세요. 여기 주세요. 드렸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좀 더 보완하셔서 오프닝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즌 2에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최고. 멋있다! 진짜 멋있으시네. 진짜 상남자다. 시원시원하시고. 너무 신랄해서 너무 웃겼어요. 정경선 씨는 무슨.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다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다시. 정말 덕분에 근데 스튜디오 분위기가 후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아이디어가 1등을 차지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본격적으로 아이디어 리그 오늘 최종회입니다. 최종 라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아이디어 리그 최종 라운드에 앞서서 평가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및 국가 발전 가능성 점수 각각 100점이 배당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평가해 주신 국민 파급성 점수 50점이 합산돼서 총 250점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5분 피칭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뒤에 우리 도전자분들이 목을 푸는 소리가 벌써 여기 들립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드디어 최종 라운드 5분 피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리그 최종 라운드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요.
코리아 게임입니다. 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 라운드의 첫 번째 발표는 코리아 게임의 윤서영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게임 아이디어를 낸 참가자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가자인 아빠 윤승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자 이런 부분은 아빠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 제가 구체적인 방식 틀을 좀 냈었고 오빠가 이렇게 게임을 넣자 해서 그 부분까지 완성되게 됐습니다. 아빠 본가가 강진인데 1년에 서너 번을 가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지방이 점점 소멸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서 이게 계속 소멸이 되면 너무 불균형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면 어떨까 해서 내게 되었고 20, 30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지방 이 대도시의 인구 감소는 더욱 가파른데요. 모든 지역이 이 소멸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제 게임으로 해결합니다. 코리아 게임은 지역 스토리텔링과 증강현실을 통해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게임입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게임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것과 좀 흡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청소년들이 해주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4개의 하트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야, 지금까지 중에 최다 하트예요. 가장 많은 하트가 나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권명숙님, 현정님, 최태원님 세 분의 멘토가 몰렸습니다. 저는 네. 최태원 회장님으로. 동안 어떻게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었나요? 네, 그 이메일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하고 문자하고 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연락을 해서 조율하고 보내고 피드백 받고 했었습니다. 자,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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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문가 분들 좀 해서 여기서 경험했던 얘기들을 저희한테 좀 접목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멘토단이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멘토링을 하는 걸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좀 진행하면 좋을. 기술이라는 파트는 뭐 AR을 직접 해봤고 적용을 해본 사람들이 필요하고 마치 코스는 얼마나 들어가고 그게 나왔을 때 단점 장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게임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과연 여행 혹은 야외에서 무엇인가 활동을 했을 때 들어가는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그다음에 도시 재생, 즉 지역을 살리자라는 개념에서 이게 떠나는 거니까 이 재생을 할 때의 문제점이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지, 누가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지식을 공유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는 무조건 우승이다 자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뭐 저 혼자만 제가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깜짝 놀랄 아이디어로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보이네요. 그래서 톱3 안에는 들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제가 기대합니다. 이 멘토링을 통해서 얼마나 발전된 아이디어가 됐을지 5분 피칭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는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 사십니다. 그곳은 할머니와 저와의 추억이 서려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강진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절반이 인구 소멸의 위험에 놓여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방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잠시 게임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한국 게임은 시장이 세계 5위 규모, 이용자 수는 2,8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자랑스러운 한류 콘텐츠인데요. 이렇게 이번 달 기사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중독성 등의 문제로 사회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게임에도 순기능이 있고 AR과 NFT 등의 신기술은 사회적으로 유용합니다. 또한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스토리는 여행의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침체, 지역의 소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의 코리아 게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스토리들을 가진 강진, 상주, 영동을 연결한 여행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한번 떠나보실까요? 전남 강진에는 가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부들은 500년 된 팽나무 밑에서 물고기들을 많이 잡게 해달라는 풍어제를 지내왔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팽나무는 죽어버렸고 그와 함께 풍어제 전통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게임 참가자들이 이 장소를 찾아가 스마트폰을 비추면 AR을 통해 팽나무가 살아나고 펄떡이는 물고기들을 잡으면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멘토링 해주신 손우람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신 게임 샘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AR로 물고기들을 잡음으로써 코리아 게임 토큰 가칭 K코인을 얻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저는 이렇게 총 47,000 K코인을 얻었습니다. 우와. 오. 다음 날은 상주로 이동을 합니다. 상주에는 임진왜란 때 조선군과 왜군이 전쟁을 벌였던 전적지가 있는데요. 이 유적을 돌면서 총 24,000 K코인을 얻고 비석 뒤에서 이순신 장군이 사용하던 충무공 장검 NFT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영동으로 갑니다. 영동에는 한 아이가 여우 구슬을 삼킨 뒤 풍수에 능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우리는 GPS로 여우를 쫓고 31,000 K코인을 얻으며 100여우를 찾아내 여우 구슬 NFT도 찾을 수 있습니다. K코인은 총 102,000원을 벌었네요. 이는 지역에서 지역 특산물, 입장권 등을 살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나 코리아 게임과 연계된 장소라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또한 구슬과 장검 NFT를 얻었습니다. 이는 코리아 게임과 협력된 실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게임 아이템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환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코리아 게임 NFT 마켓에서 자유롭게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리아 게임은 프로그램이 무한 확장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입니다. 코리아 게임을 통해 이용자들은 야외에서 게임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과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게임 회사들은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성공 모델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자, 어떠신가요? 코리아 게임 한번 플레이해볼 의향이 생기셨나요? 여러분 모두를 코리아 게임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픈 피치 성공적으로 풀렸습니다. 아, 너무 잘했다. 난 저 나이 때 뭐 했지? 우선 윤 소장님 너무 그 발표 잘 들었고요. 너무나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하려면 몇 가지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각 지역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스토리와 그게 게임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스토리를 만들고 또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개인들한테 어떻게 수익이 분배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수익을 얻는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병규님 같은 게임 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서.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 유저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코리아 게임을 통해 게임에 관심이 생기거나 NFT로 획득한 아이템을 사용해보기 위해 게임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도 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앱 자체를 유료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료 결제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서 결제할 가치가 있다면 결제할 의향이 있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NFT를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인데요. 참가자가 많아질수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나 저희가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여는 축제가 전국에 5,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몇 개나 알고 계시나요? 아마 몇 개 모르실 겁니다. 그만큼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은데요. 코리아 게임을 통해서 게임 페스티벌 등으로 지역이 많이 알려지고 축제가 성행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몰려와 돈을 쓰기 때문에 거부할 필요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그러셨어요, 진짜. 오히려 너무 답변을 잘해주셨고. 근데 오케이, 이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냥 원래 사람들이 가려는 데 가서 그냥 이거 한 가지 더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굳이 이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가지 않을 곳에 사람들이 찾아갈까. 제 주변에 여러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한테 인터뷰를 해본 결과 본인이 그냥 블로그나 이런 데를 서치해서 찾아낸 장소는 너무 식상하고 광고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잘 찾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코리아 게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고 숨겨진 명소나 자연 경관을 구경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유료로도 이용할 정도로 흥미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좋네요. 근데 지방 소멸이나 어떤 지역 재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게임이 너무 히트를 해서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됐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다음 게임을 찾아가니까 그 다음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방 소멸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 것인가. 그럼 장기적으로 정말 지방 소멸을 해결하려면 이 게임이 어떤 부분이 보강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속성. 네. 지속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역에 KTX를 설치하거나 교통수단이 발전이 돼서 지역을 완전히 되살리긴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5분 피칭과 압박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멘토를 제외한 캐쳐분들은 실현 가능성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0점 만점입니다. 최하점은 1입니다. 1부터 10점까지. 그리고 동시에 국가발전 가능성 점수는 몇 점을 주실지도 채점표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평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캐쳐분들이 평가한 실현 가능성 점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명 코리아 게임 몇 점일까요? 보여주세요. 86점입니다. 그렇죠. 100점 만점에 86점이고요. 국가발전 가능성과 국민파급성은 모든 피칭이 끝나고 공개하고 합산해서 최종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위입니다. 서영양. 고생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아이디어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아이디어는 코스 싸기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시죠. 주식 거래하듯이 종자에 대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 플랫폼. 내가 가진 종자가 대박 종자가 돼서 국가 안보를 지키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참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코스싹 팀을 정경선 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싹 팀입니다. 저는 김현재이고요. 저는 김예은입니다. 내년 8월에 저랑 결혼하실 예비 신부 분이시고요. 예비 신부이자 든든한 팀원분이십니다.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 국내 종자보다 외국 종자가 조금 더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찾아보니까 로열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 나라는 개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국가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부분도 부족하다고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출발이 된 거니만큼 그 농민들을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로 이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하면은 뭐 원래 아이디어 자체가 괜찮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발전시켜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코스싹 아이디어가 실제로 다른 아이디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떤 구체적인 실익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잘 전달하면은 얼마든지 우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발표 때 저희는 디지털 종자 거래소 플랫폼 코스싹이라는 걸 제시하고 많은 피드백들을 받았었는데요. 이 피드백들을 검토하다 보니 저희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보니 이제 좀 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제시한 문제들 중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왼쪽을 봐주시면은 국제식물식품종 보호연맹에서 국가별로 등록된 종자의 수를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에 대비하면 30% 이하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뚫고 종자를 출원하더라도 한 해 살아남는 종자의 개수는 단 10개. 저희는 이 두 가지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리스크를 안고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종가들은 영업력과 자본 모두가 부족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작을 하더라도 바로 접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장에 내놓더라도 그거를 상품화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능성 있는 기업을 도와서 이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는 벤처 캐피탈과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사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VC 투자를 통해서 도전의 기회를 제공을 받고 그리고 건실한 기업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무형의 지원을 받아 시행착오를 줄이고 유니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육종 프로젝트도 이 같은 지원을 받아서 리스크를 안고 실험을 하고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듯이 그 종자들도 유니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스닥에서 티움으로 시드 캐피탈 종자투자 회사 티움입니다. 티움은 기본적으로 VC와 같은 BM을 가집니다. 여기 VC의 BM, 그중 스타트업을 종자 프로젝트로 치환해 보세요. 이제 티움은 그 투자 프로젝트를 물색을 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육종가들에게 실험 재배를 할 수 있는 토지, 그리고 연구에 대한 자문, 시장 조사 등 이 프로젝트에 있는 종자를 유니콘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자 같은 경우에는 R&D 금액의 20배나 30배는 우수할 정도로 성공만 하면 그 정도는 우수할 정도의 회수를 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저희는 출원되고 시장에 상품화되는 종자들 그리고 성공하는 종자들까지 그 모수 자체를 늘리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UN에서 제시하는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것에서 두 가지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연구 개발을 지원을 해서 종자의 종 다양성을 올리고 그리고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회적 임팩트를 주고 거시적으로는 종자 및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것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코스상 모델을 할 때는 이제 종자 개발이라는 좋은 목표보다는 수수료에 좀 집중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번에 피보팅을 하면서 투기 자본이 아니라 건강한 자본을 가지고 이 종자들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 생태계를 만들자는 데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걱정을 덜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로서 티움을 제안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바로 누르시네요. 아, 바로 누르시네요. 뭐냐면은 결국에 뭐 벤처 캐피탈이 되든 엑셀러레이터가 되든 어떤 얘기든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돈이 돌려면 결국에 종자 하나가 됐을 때 R&D 비용의 20배에서 30배 이익이 난다 이런 표현을 써주긴 하셨어요. 그러면은 종자 하나에 들어가는 R&D 비용은 얼마쯤이고 돈을 벌면 어느 정도 벌고 라는 얘기가 지금 발표에 안 나왔어요. 그걸 좀 얘기를 갖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개인 육종가분들이나 아니면 농업 회사들에 좀 인터뷰를 한 결과 이제 한 육종가분께 문의를 드렸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민간에서 사용되는 R&D 비용이 1년에 300억 수준이다라는 기사를 발췌했고 한 해에 출원되는 종자의 숫자가 500개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 그분께 1년에 사용되는 이 R&D 비용이 저희가 7, 8천 수준이라고 가정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문의를 드렸었고 아, 예, 맞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정도로 대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박이 난 사례를 좀 알려주실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대학 찰옥수수라는 그 품종을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는 거의 뭐 로또를 매년 맞는 수준으로 벌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한 10억에서 20억 선으로 생각하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보단 많이 버시죠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종자 같은 경우에는 샤인머스켓 같은 거 하나를 개발하면은 지금
국제적으로 돌고 하듯이 저희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찾아서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바꿔서 되게 확실히 구체화가 된 것 같은데 종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제너럴한 게 아닌가. 종자가 과일 쪽도 있을 수 있고 채소 쪽도 있을 거고 곡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대박 상품 나는 거 그러면 과일이잖아요. 지금 토마토, 딸기, 포도 이런 거지. 우리가 진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채소 쪽 이런 쪽에서는 수다 대비 효과가 낮을 수도 있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종자 주권의 확보 측면에서 보면 그런 쪽에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이 처음에 이거의 취지에 맞는 어떤 종자 주권 확보의 면에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 수익성이 나는 부분에 너무 함몰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초반에는 수익성이 나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는 매칭 펀드라든지 그런 개념들을 좀 가져와서 좀 수익성은 덜하더라도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것들까지도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떨까? 자, 5분 피치고 압박 질문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멘토를 제외하고 키초분들 실현 가능성 점수를 눌러주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 그리고 동시에 채점 표에는 국가 발전 가능성 점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쳐분들이 평가한 실현 가능성 점수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올지. 75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 아이디어 점수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라는 항목에서 코리아 게임보다는 조금 실현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스사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종 라운드 세 번째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이 달라졌어요 팀. 2라운드에서 두 팀이 모여서 만든 팀이죠. 대목도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진료 시간이 지나도 시간적 제약에 상관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의사의 정보 접근성의 개선, 국민 건강의 넥스트 레벨을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어느 두 팀을 한 팀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두 팀을 합쳐도 될까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넥스트 레벨 메디슨 팀은 자동적으로 김현정님과 한 팀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멘토링의 방법은 일단 비전을 굉장히 크게 정해놓고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을 구체화를 해서 그 아이디어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정말 첫 출발로 굉장히 기분 좋게 사실은 써볼 수 있겠다라는 서비스가 나오면 가장 좋은 사실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한 몇 차례 더 저희가 줌으로 만나기도 하고 뭐 필요하면 직접 만나서 뭐 브레인스토밍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생각은 거기서 뭔가 이 통합된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진호입니다. 수요 응답형 의료 플랫폼 우리 동네 병원이 달라졌어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저녁 이후에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야간 진료 기관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녁에 운영되는 병원은 7시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며 야간에는 0%대 수준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이 밤에 문을 닫으니 많은 환자분들께서 부득이하게 6시 이후에는 응급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야간에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환자들 중 56%, 소아 같은 경우는 74%가 경증으로서 야간 응급실 포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가 환자분들의 수요 그리고 병원의 공급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환자분들의 이러한 야간 진료 수요를 기반으로 동네 병원이 야간 시간대에도 운영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수요 응답형 의료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야간 진료가 필요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낮에 원하시는 위치 그리고 시간, 증상을 설정해서 진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 수요를 환자분들의 위치, 그리고 환자분들의 증상, 진료 기간의 그 수용 능력들을 감안해서 진료를 희망하는 야간 병원과 연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러한 저희의 제안이 의료계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제안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이신 김진현 의사님을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현입니다. 먼저 의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반경 1km 이내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야간 진료를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이 수치를 보고 본인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나 아니면 최대 진료 시간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야간 진료 오픈하기 버튼을 누르면 야간 진료가 확정이 됩니다. 야간 진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저희 플랫폼과 병원의 경영정보 시스템 또는 환자의 전자의무 기록과 연계를 해서 의사가 미리 환자의 초진 기록지나 옆에 있는 것처럼 환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응급실 과밀화와 같은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 두 번째는 시장 주도형 자발적 야간 진료의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입니다. 저희는 환자의 수요와 의사의 공급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4G,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5G, 즉 초연결성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의료가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우리 동네 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건데 자기가 아파요. 근데 이걸 앱에서 등록하고 있어. 정말 아프면 그냥 응급실에 가고 말지. 아무리 응급실이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앱에서 등록해서 2시간을 기다려서 찾아간다? 이게 과연 이 수요 공급이라는 매칭이 이 적정한 시간 내에 과연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환자 관점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경증 환자분들께서 응급실을 방문하셨을 때 대기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와이프가 아파서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대기 시간 3시간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사실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분명히 이거를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 형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그 의사가 야간 진료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환자가 좀 확보가 돼야지 남아있을 의지가 생기는데 한두 명밖에 신청이 없다는 거죠, 그날은. 그러면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서로 야간 진료를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또 리스크가 생기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대응 방안은 있는지. 네. 일단 그 환자분들을 매칭하는 거리 기준을 서울과 지방을 좀 구분해서 그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구분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역과 역 간 거리가 이제 한 1km 정도가 되고 그 1km 안에 평균적으로 한 150개 정도의 병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km 사이에서만 저희가 이제 수요를 모으고 병원 공급을 해드려도 충분한 이런 플랫폼 제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게 뭐 이제 원주 같은 이러한 중견 정도의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km 정도를 가정을 했을 때 한 병원 3개 정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다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원활하게 좀 수요를 공급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역 바운더리, 범위를 좀 설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사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디벨롭 해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합니다. 환자 입장에선 대학병원 같은 데를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인포메이션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게 환자라서는 제일 불안한 거죠. 더더군다나 또 기다리기도 싫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에 간다면 얼마를 기다리게 돼서 어떠한 형태를 지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포를 같이 주고 나중에 야간 진료를 하는 이에게 옵션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돼야 실제로는 보면 원래 구상하셨던 2차 기관에 가는 오버로드가 되는 그만큼의 수요를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얘기가 한쪽 사이드만 강조해 갖고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분 다 고개를 아주 끄덕끄덕 하시는데 공감하세요? 네. 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반영해서 넙죽 받았습니다. 넙죽.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멘토를 제외한 다른 캐쳐분들은 실현 가능성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위는 86점의 코리아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캐쳐분들이 평가한 실현 가능성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일지
보겠습니다. 높지 않은 점수인데. 진짜들 참 와. 우리 저 전문가 아닌 우리는 참 좋은 서비스라고. 저는 막 90몇 점 나올 줄 알았어요. 난 이거 있으면 바로 깔 거거든. 저도요. 저는 저녁 때 병원 가고 싶거든요. 맞아요. 교과서가 아니라 네. 항상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해롭지 않은 질병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응급실 가기 싫거든요. 네, 뭐 아니면 뭐 수액 주사를 맞든가 네. 간단한 약 처방을 받으려면은 저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앱인데. 최종 점수가 아니고 최종 순위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73점이 나와서 현재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자, 대기실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아이디어는 사소한 통화입니다. 나와주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부모님과 일상적인 영상통화로 자연스럽게 치매를 진단하고 예방하는 영상통화 솔루션 사소한 통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사소한 형제들 팀이고요. 저는 거기서 첫째를 맡고 있는 이봉주, 둘째 박근창이고요. 셋째 안윤걸입니다. 오히려 가장 무서운 질병인 치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아무도 대비나 액션을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10명 중에 1명이신데 향후엔 더 많아질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7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신뢰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좀 더 보완을 하면은 훨씬 더 훌륭한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직접 돕지만은 또 이제 제가 도울 수 없는 저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포스코 그룹 전체 역량을 지금 총동원해서 최대한 단시간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멘토링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노력들이 다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1등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5분 피칭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멀어서 치매 첫 증상 후 병원에 오시기까지 무려 2.7년이나 걸립니다. 우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 문제의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부모님의 건강 변화를 빠르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접근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보자. 가장 염려하는 주체인 가족이 영상통화로 일상적인 소통을 하면서 공인된 진단 도구로 치매를 빠르게 진단하고 예방해보자. 그것이 저희의 솔루션 사소한 통화입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소한 통화 2.0입니다. 기존 대비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약간 테스트 느낌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하고자 하였고요. 또 전문가 지원 서비스도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성 측면에서 UX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개인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초기에는 회원 데이터, 그리고 사진 데이터, 그리고 트렌드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팀원의 어머님 정보를 활용해서 샘플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진 데이터 한 장에서도 이벤트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아니면 날짜 정보라든지 이렇게 개인의 관심사를 추출할 수 있는 이런 실마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관심사를 반영해서 자연스러운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해봤습니다.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좀 푸시 알림이 떠가지고요. 그 사용도 독려하고 또 주제도 알려주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아들 잘 있었어?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 지금 어디야? 집이지. 심심해서 혼자 TV 보고 있었어. 아참, 이번에 임영웅 대국민 콘서트 한다더라. 엄마 임영웅 완전 팬이잖아. 안 그래도 벌써 예약했지. 엄마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 콘서트 갔던 건 언제였지? 작년 겨울이었지. 11월이었나? 응, 맞아. 11월. 정확하네. 그때는 콘서트 어디서 했었어? 서울 잠실에 있는 체조 경기장에서 했어. 이번에는 데뷔 5주년이라 선물을 뭘 사야 하나 고민 중이야. 아, 잘됐다. 어제 임영웅 인터뷰한 걸 봤는데 좋아하는 취미가 3개가 있대. 내가 지금 알려줄 테니까 한번 기억해봐. 축구, 레고, 그림. 자, 그럼 엄마가 말해봐. 축구, 레고, 그림.
와, 이 중에서 선물 골라야겠다. 좋은 정보 너무 고마워. 다음번 통화할 때는 선물 뭐 사는지 알려줘. 아, 근데 다음 주는 아빠 생신인 거 알지? 아, 맞네. 또 통화하자. 아들 잘 있어. 이렇게 측정한 결과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돼서 이렇게 대시보드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직접 하기가 어렵거나 조금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용 구독 서비스인 사소한 통화 엑스퍼트도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온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전문가 풀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몇 군데를 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프로그램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 멘토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실제로 그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박경일 교수님께 자문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되게 가려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회에 맞는 시적절한 솔루션이다 이런 총평을 해주셨고요. 특히 MMSE 테스트가 스크리닝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다. 그리고 저희가 걱정했던 진단 문항을 다양화하고 개인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향후에 좀 협업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가 그 부모님 한 분의 중증 치매 악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의 일상과 그리고 가족의 시간과 사회 비용 측면에서 이렇게 커다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그러니까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을 때 한시라도 빠르게 부모님이 병원을 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행 과정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로 잘 나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다면 정말 저희가 부모님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 피칭이 끝이 났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비해서도 엄청 많이 발전하고 뭐 굉장히 좋아졌는데 결국에 이제 전문가 서비스까지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걸 돈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이걸로 뭐 큰 돈을 벌겠다까지는 아니라도 누군가 돈을 내고 뭔가 이렇게 돈이 돌아야 이게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돈 흐름을 생각하고 계세요? 전문가 서비스는 사실은 유료형 구독 모델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그 허들이 높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비싸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사회적 기업들 많이 만나고 했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가서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간당 한 2만 원 정도를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지금 사소한 통화를 해드리는 거면 한 번 통화할 때 5분에서 10분, 20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서비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보다는 그 부담되는 비용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전문가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문가형이 아닌 기존에 그냥 통화하는 것과 원래 아이디어는 그냥 단순 통화였는데 지금은 뭐 개인화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맞춤형 서비스가 되려면 사실 개발해야 될 것도 많고 연구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앱이나 그 서비스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아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겟이 명확한 유저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니어들이 모일 거고 그 시니어를 걱정하는 가족들이 모이는 그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보험 사업도 연계할 수 있고 헬스케어 사업도 연계할 수 있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실 만들 수 있는 수익 모델은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규모만 된다고 하면 사실 수익 모델은 사실은 말씀하신 개발비나 이런 것들을 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실현 가능성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걸 고민하시면서 혹시 치매 진단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확인된 바가 있나요? 치매 진단율이라는 거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테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MMS 테스트를 활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술을 하는 것들은 치매 환자가 10명이면 그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이 뭐 1.5명, 2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인지 기능에 대한 이상은 90% 이상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테스트 툴이 있었지만 저희가 MMS 테스트 툴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멘토 이유경님을 제외한 다른 캐쳐분들은 실현 가능성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 눌러주세요. 자, 100점 만점에 지금 현재 1위는 우리 최태훈님이 멘토링을 해주셨던 서영양이었습니다. 코리아 게임 1위, 코스싹 2위, 우리 동네 병원이 달라졌어요 3위입니다. 과연 사소한 통화가 이 순위의 변동을 줄 수 있을지 점수 보여주세요.
오, 83점 2위에 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기실로 모실게요. 자, 이제 최종 라운드에 남은 팀은 2팀입니다. 내귀의 캔디팀, 나오세요. 오, 같이. 와, 화이팅, 화이팅!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년째 재직 중인데요. 폭언 그리고 막 욕설까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AI 개발 쪽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기능은 혹시 안 되나 하고 이제 찾아보다가 된다 얘기를 해줘서 그러면 이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직원을 향한 폭언도 쏟아지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폭언까지 쏟아지고 있어 상담사분들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통화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실시간으로 욕설이나 표현을 즉시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모두 4개의 캔디가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장병규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장병규님. 초기 아이디어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딥러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딥러닝 세계를 잘 알고 있는 분들과 좀 만나서 기술적 구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거. 이거 이제 한 영역. 또 하나는 어쨌든 스타트업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해왔는데 스타트업들이 겪는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벌겠다고 하는 대로 돈이 벌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돈을 버는 과정에 대한 현실적 조언들 같은 거는 당연히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현실적으로 조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양명진입니다. 당신의 똑똑한 방패 4개 캔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주민등록번호를 왜 알려줘? 주민등록번호를 왜 알려줘? 왜 재난지원금 대상이 난 아닌 거냐고. 야, 내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걸로 알아봐. 놀라셨나요? 전 이런 전화를 되게 여러 번 받아봤는데 받을 때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일할 뿐인데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요? 저는 폭언의 사각지대 없앨 순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소위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많은 회사들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정된 예산으로 소수의 인원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폭언, 비속어 등 부정적인 표현을 4개의 캔디가 막아 업무는 귀에 쏙쏙, 폭언은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한테 주민등록번호를 왜 알려줘? 왜 재난지원금 대상이 난 아닌 거냐고. 야, 내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걸로 알아봐. 네, 이게 저희가 직접 만든 솔루션 데모 컨셉인데요. 저희의 기술적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수화기에 인입된 고객의 음성을 즉시 4개의 캔디가 샘플링 처리한 후 음성, 목소리 톤, 문맥 등 다양한 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적인 표현, 폭언들을 판단하고 그 음을 즉시 무음 혹은 음량 저하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팀이 음성 처리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장병규 멘토님이 주선해주신 크래프톤 AI 팀 그리고 보이저 X와의 테크니컬 멘토링 세션을 통해서 몇 가지 조건만 해결이 된다면 이 기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의 숙제는 2가지였습니다. 음성 데이터 확보 그리고 사업 타당성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현재 법률 문제 확인 후 음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2번째는 사업 타당성입니다. 저희 회사를 예로 들면 총 인원 14,000명에 대한 정신건강 예산은 3억 원인데 정작 1,700명만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개의 캔디를 사용한다면 전 직원 모두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이미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4개의 캔디는 이런 사고 치유 개념이 아닌 예방으로서 애초에 근로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 500억 원 정도 발생하는 것들을 일부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폭언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많은 분들을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똑똑한 방패 4개 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멘토링이 좀 잘 반영이 된 피칭이었는지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매우 중요한 점 하나를 꼭 얘기 드리면 제 사진을 제가 넣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유일하게 사진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진 넣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필터를 많이 매긴 거예요? 20년 전 사진을 갖다가 예. 제가 압박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압박 질문하겠습니다. 이유경님. 사실 우리나라 말을 잘 살펴보면은 일상 언어인데 비속어처럼 들리는 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교하게 필터링이 안 되면 고객의 그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더 큰 그 고객의 불만을 또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요즘 딥러닝 기술에서는 단순히 텍스트만 가지고 필터링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나 목소리 톤 그리고 정확한 뭐 앞뒤 전후 말이나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다, 폭언이다를 식별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오인식률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가지 옵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담사분이 음성 필터링은 온오프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뭐 격양됐을 때 지금은 필터링 기능을 켜야겠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은 고객의 니즈를 놓치지 않는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5인식보다 너무 5인식이 없을까 봐 더 걱정이 돼요. 지금 기술이 너무 발전이 돼서 결국에 가서는 콜센터 자체가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요즘 기술로는 5인식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제가 지금 그 인공지능 분야 현업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우선 한 가지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 저희가 지금 이 아이디어를 여기까지 갖고 온 이유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대비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풀 수 있는 기술, 지금 갖고 있는 기술로 풀어보고자 이제 함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악성 민원인들의 욕설을 걸러낸다고 해서 악성 민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본인이 화가 났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든 나만큼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텐데 그 의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실 이건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4개 캔디를 CCTV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생기면서 경범죄율이 굉장히 줄어들기도 했고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좀 조심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원래 하려던 욕도 조금 한 번은 더 생각해보고 뱉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된다면 그분들도 조금은 태도를 바꾸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실현 가능성 점수를 받아보겠습니다. 1점부터 10점 만점입니다. 점수를 눌러주세요. 아직도 100점 만점에 86점인 코리아 게임 1위고요. 과연 순위 판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보여주세요. 71점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5위에 랭크가 됐고요. 하지만 뭐 뒤에 국민 파급성 점수 합치면 또 이게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점수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자, 대기실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최종 순위는 다음 주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폐업도 창업만큼 팀. 현재 잘하세요. 5위까지 공개가 됐고요. 폐업도 창업만큼 팀 나오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팀이에요. 제가 이제 직접 그 레스토랑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본의 아니게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폐업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많은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러면 폐업에 관해서 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폐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폐업자와 창업자가 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정리했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서울에서만 상가 2만여 개가 문을 닫은 걸로 집계됐는데요. 상인들은 이대로면 위약금을 물고라도 폐업하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폐업도 창업만큼 중요하다는 걸. 10명 중 9명이 폐업을 하고 있는 음식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앤 창업 공유 플랫폼입니다. MS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 네. 정말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면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하고요. 실제로 B2B의 플랫폼을 만들어 보신 분, 그다음에 사업성을 볼 때 어떤 분을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두 분을 모셔서 실제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피칭 시작해주세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폐업도 창업만큼 중요하다는 걸. 웰리는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특히 음식업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폐업앤 창업 공유 솔루션입니다. 자영업자의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총 자영업자의 수는 722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70%에 가까운 500만 명의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5년 내에 폐업이라는 생소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폐업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모른다고 대답한 자영업자가 70%에 이릅니다. 그럼 폐업이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폐업에 대한 정보와 재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웰리는 3단계로 서비스 지원과 수익성 강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의 부족 부분입니다. 폐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에 관한 정보의 부족을 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메뉴나 업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게끔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제공을 한다면 폐업에 관심 있는 사람자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거고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콘텐츠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수익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의 수익성의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 전용 중고거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저는 자영업자의 특성상 비슷한 메뉴나 업종은 비슷한 집기와 재료를 사용한다는 부분을 캐치하여 묶음거래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묶음거래를 한다면 장점은 배송비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음식업종에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대한 기간을 줄여서 재기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에 관해서는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뛰어넘는 넘버원 커뮤니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웰 리스타트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님.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대로 제공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를 만드시겠다.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만드시겠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컨텐츠라는 영역이 의도하는 것만큼 잘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폐업과 관련된 이제 정보라는 것이 어떤 정보가 정말 소상인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고 이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사실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향하시는 이 컨텐츠를 어떻게 모으시거나 아니면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정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폐업 철거 비용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나라에 분명히 있는데 이게 폐업이라고 검색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딘가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정부의 그런 정책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각 메뉴나 업종 따라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슷한 부분은 약간 매뉴얼처럼 좀 이렇게 순서대로 좀 따라할 수 있게끔 일련화 시킨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될 거고 그 외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은 사용자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후기를 올리게 된다면 그럼 좀 개인화 맞춤으로는 그런 후기 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웰리가 정말 잘 되다 보면은 폐업을
정말 현명하게 하면서 다음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더 그럼 좋은 창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에 연결이 되는데 그럼 이론적으로는 언젠가부터 오래오래 가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웰리 입장에서는 전체 시장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사실상 정말 실력이 좋고 그리고 브랜딩력도 있는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이나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 때문에 좀 확장을 못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수익성을 더 강화한다고 하면 웰리 안에 분명히 브랜딩이 강한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가능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프랜차이즈화를 돕고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투자자를 연결해서 이 분들이 더 활동을 크게 할 수 있게끔 국내 시장의 폐업률은 낮추면서 수익성은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현 가능성 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숙님을 제외하고 다른 캐쳐분들은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 눌러주세요. 자, 현재 1위는 86점의 코리아 게임입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이제 평이 나쁘지 않았는데 과연 폐업도 창업만큼은 몇 점을 받아 몇 위 오를지 점수 보여주세요. 76점으로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코스삭을 1점 차로 따돌리며 3위에 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피칭을 마친 도전자분들, 지난 여름 기업 부문 도전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4,704팀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중에 탑 6가 되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점수로만 봤을 때는 현재 코리아 게임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영 양이요. 기분이 어떤지 좀 여쭤볼까요? 너무 떨리고요. 네. 1위 해서 다행이지만 최종 순위는 아무도 모르니 계속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오, 지금 들떠 있지 않겠다. 네.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는 모두가 합산된 최종 순위입니다. 먼저 6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으로만 봤을 때는 4개의 캔디가 6위를 차지했었는데 과연 순위의 변동이 있었을지 국가 발전 가능성, 국민 파급성 점수를 더한 최종 점수 보여주세요. 4개의 캔디가 6위에서 반전이 없었군요. 188점, 국가 발전 가능성 67점, 국민 파급성 50점을 받아서 6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5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점수 항목을 합산한 최종 아이디어 리그의 5위 보여주세요. 코스닥 아니고 코스싹 195점으로 5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제 4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종 우승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4위 보여주세요. 자, 4위 보여주세요. 자, 최종 순위 공동 3위입니다. 공동 3위입니다. 동점이구나. 200점으로 공동 3위. 우리 동네 병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폐업도 창업만큼. 역시 우리 동네 병원이 달라졌어요가 국민 파급성 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군요. 자, 드디어 SBS 아이디어 리그의 최종 우승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는 코리아 게임 그리고 사소한 통화 두 팀입니다. 자, 무대 중앙으로 좀 모시고요. 두 멘토분들의 자존심 싸움일 수 있거든요. SK와 포스코의 대리전입니다. 그렇네요. 누가 이길 것이냐. 네? 당신의 머릿속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SBS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프로젝트 아이디어 리그. 대상은 1억 원의 상금. 이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면 최대 4.5%의 지분을 부여받게 되는 스페셜한 우승 혜택을 받게 될 분은 누구일지. 자, 국가발전 가능성 그리고 국민 파급성 점수를 합산한 대한민국 국가발전 프로젝트 아이디어 리그 최종 우승팀은 바로
여행의 침체, 지역의 소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로 일상적인 소통을 하면서 공인된 진단 도구로 치매를 빠르게 진단하고 예방해보자. 대한민국 국가발전 프로젝트 아이디어 리그 최종 우승팀은 바로 우승팀은 바로 사소한 통화! 사소한 통화! 축하합니다. 212점도 역전에 성공합니다. 1등 하셨어. 야 대단한데요. 3점 차로 뒤지고 있었는데 국가발전 가능성 그리고 국민 파급성 면에서 코리아 게임을 압도했습니다. 212점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코리아 게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여기 1억 원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건 역시 그 함께 해준 팀원들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의견도 많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많았거든요. 저희가 그 의도가 선하고 작은 실마리 하나를 잘 던지면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도 얹어주시고 도움도 얹어주셔서 이렇게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 게 좀 사회적으로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이 다 효자, 효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신, 특별히 출연해 주신 우리 이제 멘티님 어머님, 특별 멘토링에 참여해 주신 포스코 최정우 회장님께 저희 멘티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상소감은 이렇게 해야죠. 정말 우리 사소한 통화, 사실 팀 이름이야 사소한 형제들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위대한 형제들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승 소감 준비해 오셨네. 노면밀하게 아주 잘 준비하셨습니다. 나와 있는 6개의 아이디어는 전부 사업화를 해보도록 노력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게 사업화가 되는지는 저희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고 지금은 가장 가능성이 높고 작은 점수를 잘 받은 사소한 통화부터 이부터 시작을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는 나머지 6개의 아이디어 전부 다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에 있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좀 보태주세요.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발할 수 있어 더욱 영광스럽고 행복했던 아이디어 리그 이 자리를 빛내주신 멋진 도전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캐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저희는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열심히 도와주신다는 전제하에 시즌2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리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